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 102억 트리플 역세권 부동산 침체기 끝나면 여기 10억 가능할까요?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하락기라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오랜만에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글이 올라와 가지고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물론 서울 5호선하고 인천 1호선하고 GTX-T하고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요즘에 갑자기 102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확실한 얘기 아닙니다. 어디에 들었을지 몰라요. 101역, 103역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 들었을지 정확히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은 GTX-T 서울 5호선 검단 아무 역이나 지나가기만 하면 대형 호재입니다. 이거는 GTX-T도 마찬가지고 뭐 101역에 지나가든 103역에 지나가든 다 호재입니다. 다. 어쨌거나 요 글을 보니까 검단 102억 부근 떡상 예상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요. 뭐 어디가 되면 어떻습니까? 일단 검단 신도시만 통과하면은 저는 대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자꾸 부동산 하락기에 분양 당첨됐는데 포기해야 될까요? 막 이런 얘기만 나오고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분양가 상한제에 싸게 입주를 했으면은 분양의 청약이 당첨이 됐으면 그냥 들어가셔서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어차피 청약할 돈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입주할 돈은 자금은 마련할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대출을 받든 뭐를 하든 요즘에 근데 투기과열 주고 40%밖에 대출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도금 대출도 50%로 늘었지 않습니까? 근데 조정 대상 지역도 해제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60%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투기 과열지구로 40%만 대출받고 입주하려고 계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50%예요. 그러면 내 자본이 적게 들어가요. 금리 인상은 이게 청약해가지고 입주하는 동안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그동안에 뭔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금리 인상했다가 또 인하했다가 막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저금리 시대입니다. 이게 고금리 시대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은 금리가 떨어지고 여기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고요. 여기 힐스테이트 여기요. 여기 2025년 1월에 입주 예정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현재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그래요. 지금 현재 여기가 중도금 대출이 5.1%예요. 이자가. 근데 이게 5.1%가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6%, 7%까지 단기간 올라갈 수가 있지만은 내년 초부터는 금리가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입니다. 그리고 2025년쯤이면은 주담대 대출이 2%대로 안정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획대로 청약에 당첨됐으면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계획대로 입주해서 행복하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상상을 하시며 행복하게 입주할 거를 상상하시며 행복한 상상을 하시라고 이 글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1호선
5호선에다가 GTX-D까지 오면 트리플 역세권, 부동산 침체기 끝나면 여기 10억 가능할까요? 이런 댓글을 올리셨는데요.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가 10억이 되면 강남권은 100억이 될 듯. 크크크크. 지금 호우금 7, 8억인데 여기 트리플 되면 부동산 경기 풀릴 때 10억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쯔쯔 쯔쯔쯔. 불가능. 집사도 돈 버실라 하시나요? 실거주로 자연이 오르면 모를까. 신도 아닌데 알 수 없네요. 시세는 알 수 없지만 검단 신도시 대장 입지는 확실할 것 같은데요. 이게 올라온 글을 보면은 2022년 11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올라온 글입니다. 김포 콤팩 4만 6천 입주에 계양 16,000 입주, 검단 자체 물량까지 더하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보고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 생각에는 다릅니다. 모든 부동산은 인구가 집중되는 곳은 이 부동산이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구가 계속 모이잖아요? 그러면 교통이 안 좋아질 수가 없죠. 걷다가 상권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상권이 형성되면 일자리도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많으면 인구가 더 몰립니다. 인구가 더 몰리면 교통이 또 좋아집니다. 교통이 좋아지면 또 상권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또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입주 물량이 있으면은 당장 단기간에는 전세가 하락에다가 전세도 잘 안 나가고 갭 투자하신 분들은 어려움을 단기간에 겪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서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집중되는 검단 신도시는 당분간은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이거 주변에 신도시들이 자꾸 들어서고 자꾸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여기 빈집이 많이 생기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막 이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단기적인 현상이고 이 집값도 많이 올랐으면 좀 조정기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또 올라가죠. 이게 N자형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지는 추세인데 요걸 잘 견디면은 검단 신도시는 엄청나게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금액을 언급할 수 없지만 검단 신도시 대장 입지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AA 16블록 힐스테이트가 대장 아파트 되겠네요. 이건 팩트임. 힐스 웰카운티가 호우금 제끼고 대장 맞습니다. 사이클 상승기 오면 검신 대장 국평 10억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대장놀이 그만. 트리플 되면 진짜 대박이요. 송도 불패라는 분은 글을 자주 올리시는 분인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분 올리시는 거 보면 부동산 고수님 같은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답니다. 댓글이 여기가 다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 이런 걸 올라오면 악플러들이 굉장히 많이 댓글을 달거든요. 당신 102억 사는 사람 아니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102억 절대 안 된다. 101력이 될 거다. 103력이 될 거다. 평소에 이런 악플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거든요. 이런 내용 보면은. 근데 악플이 없어요. 그래서 이야 신기하다. 이거 부동산 하락기가 되니까
이 악플 다시는 분은 관심이 없어서 다 다른 데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는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릴 거로 생각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새로운 현상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요즘에 부동산 카페에 보면 102억이 많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102억 나오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요즘에 왜 그러냐면 그 김포에서 서울 5호선을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그 김포에서 그 건설 폐기물장이랑 그 뭐야 차량 기지를 그 전철 차량 기지를 저 이렇게 이사시키면서 그런 걸 다 감수하면서 이 서울 5호선을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도권을 인천보다는 김포가 이제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김포랑 서울 5호선이 오는 게 국자형으로 서울 5호선이 이렇게 오면은 이 노선을 국자형으로 이렇게 하는 게 경제성이 제일 높다고 나왔답니다. 근데 이 국자형인데 이 김포에서 원하는 그 노선에 102억이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걸 보고 주도권은 김포시에 있는데 그러면은 김포시 주장대로 이렇게 갈 거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102억이 갑자기 급부상한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이 누가 한 것도 아니고 이분들도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아직도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 전철이 들어선다 그 소문만 무성하지 10년이 돼도 안 들어서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도 보면은 인천 1호선이 들어선다 그런 소문이 나면은 집값이 쭉 오릅니다. 올랐다가 몇 년 지나도 아무 소식 없으면 이제 쭉 떨어져요. 그러다가 인천 1호선 착공 들어갔다 그러면 또 쭉 오릅니다. 그러다가 또 언제 될지 모른다 어쩌고 그러면 또 쭉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천 그 1호선이 개통돼서 전철이 다니고 있다 그러면 또 쭉 마지막으로 상승 랠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더 올라가죠. 부동산 하락기가 오면 좀 떨어지든가. 그럼 전철이 뚫리면 점점 더 좋아집니다. 어쨌든 이 글을 보시고 공부도 할 겸 또 이 검단 신도시가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지 서울 5호선 이제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서울 5호선 지나가고 GTX-D 지나가고 인천 1호선 지나가고 인천 2호선 지나가고 이렇게 서울 9호선 또 일로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청라로 가는 서울 7호선이 또 이렇게 오고 이래서 점점 좋아집니다. 점점 좋아지는데 지금 소문만 무성했던 게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걷다가 소문에도 없던 갑자기 검단구가 또 생긴대요. 검단 신도시만을 위하는 구청이 생긴답니다. 걷다가 여기 쓰레기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2025년인가 종료가 된대요. 그래서 여기 대단히 이 엄청난 땅을 이제 스포츠 시설, 생태공원, 별게 다 들어선답니다. 드론 택시 UAM 시설도 들어온답니다. 걷다가 이제 유정복 인천시장이 뉴 홍콩 시티를 구상을 했는데 미국 무슨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또 협약식을 했죠. 그랬는데 이 유정복 시장이 뉴 홍콩 시티에 여기 쓰레기 매립장 여기를 또 추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에 첨단 UAM 시설을 갖추면서 이 기업들을 또 유치하고 여러 가지 특혜를 주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검단구에 이 또 큰 첨단 산업 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집중돼 가지고 저 백인력 분들이 걱정하는 게 롯데몰이 뭐 축소될 거다 막 그런 소문을 듣고 되게 실망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축소될 게 아니라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인구가 막 쭉쭉 빨아들이고 더 커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 검단 신도시 말고 취소된 검단 신도시 2도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주변에도 요 청라 신도시도 보면은 여기 개발이 끝났는데 루원시티라고 지금 엄청나게 또 개발을 합니다. 루원시티라고. 여기 검단 신도시도 다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또 주변에 막 들어섭니다. 그리고 요 주변에 이거 엄청난 이 큰 공원 스포츠 시설 뭐 이런 게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럼 요 개발이 또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는 요 지금 그 불안한 하락장이 끝나면은 이 수도권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는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 그러면 어떻게 버텨야 되냐? 저는 책을 추천합니다. 책을 제가 몇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책은 인기가 없더라고요.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고 인기가 별로 없어서 잘 안 올리는데, 이번에 또 도서관에서 5권을 빌려왔거든요. 근데 신간 중에 부동산 하락장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이 있는데, 금융위기 하락장을 먼저 겪은 투자자의 현실 조언이라 그래서 무주택자는 이런 부동산 하락장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1주택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다주택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그거를 이 책 지은 분이 대치동 키즈라는 사람인데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블로그 인원이 몇만 명이랍니다. 근데 6만 명이래요. 6만 명. 근데 6만 명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것 중에 이제 채택을 해서 골라서 요 사례를 하고 답을 설명을 쭉 해주신 책인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이거 오늘 올리려고 그랬는데, 올려봐야 뭐, 책에 대한 소개는 뭐 별로 인기가 없어가지고, 좀 다음에 올리자. 그런 걸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9세 100억 젊은 부자의 부동산 투자법. 세 번째는 그 부동산 투자에서 유명한 그 전설 같은 책인데요. 월세의 여왕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거 언제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 재테크, 우리는 부동산으로 투자 판다. 5번째 책은 내 월급에 딱 맞는 쪽집게 재테크. 이제 제가 5권 빌려오면 거의 주식책이 한 3권, 건강책이 2권,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 책이 거의 다예요. 부동산 공부에 아주 재미가 들려가지고, 이 부동산 하락기에는 더 재밌어요. 왜냐? 부동산 상승장에는 응대기가 들썩들썩 해가지고, 이거 책 읽을 기분이 안 나는데, 임장 다니고 막 이런 게 더 재밌죠. 근데 지금 부동산 하락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 지분 하나 사놨겠다. 아파트 당첨 내놨겠다. 지금 살고 있는 빌라 또 내 집 있겠다. 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옛날에 고수들이 성공했나, 이런 노하우를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책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또 조회수가 안 나오면 또 좀 연기했다가 조회수 이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조회수 많이 나오는 거를 하게 됩니다. 왜냐? 열심히 저 동영상을 찍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면 괜히 별로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한 보람도 느끼고요. 그래서 이 조회수를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동산 하락기에 오늘 읽은 글을 보시고 잠깐이나마 즐거운 상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